2025년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붕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한때 세계의 공장이자 도시개발의 전 세계적 모범 사례로 불렸던 중국이 지금은 대형 부동산 개발사의 연쇄도산과 분양률, 급감, 미분양 아파트 대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에버그란데, 혼다, 카이사, 컨트리가 등 이 이름들이 한국 뉴스에도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단지 한 나라의 위기가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한국의 수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먼저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중국 부동산 산업은 전체 GDP의 약 25에서 30%를 차지할 정도로 거대합니다. 단순히 주택을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철강, 시멘트, 건자재, 가전전자 제품 등 수많은 연관 산업을 포함하는 복합 산업군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중국 내 전반적인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게 되고 이는 곧 한국의 수출 감소로 직결됩니다. 대표적인 피해 산업은 바로 건설 소재 가전기계 분야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철강과 화학제품, LCD 패널, 배관자재 등 다양한 중간재를 수출해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서 이러한 수요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하반기부터 한국산 건축용 철강재 수출은 전년 대비 27% 가까이 감소했고 플라스틱 가공품과 도료, 전선유 등의 수출도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중국향 가전제품 판매도 둔화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부동산 시장을 적극적으로 부양하지 않을까요? 중국 정부는 과거처럼 무작정 돈을 풀어 부양에 나서는 대신 구조조정과 자산, 거품 해소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집은 사는 곳이지 투기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정책 기조 아래 과잉 공급과 채무 의존형 개발 모델을 근본적으로 선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 회복만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다변화 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인도,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서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물산,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은 최근 아세안과 인도 시장을 대상으로 활발히 영업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국 내수 시장의 질적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고급 주거시설, 스마트홈, 친환경 건축자재 등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는 만큼 관련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수출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한국 정부의 수출금융 지원 확대와 무역 외교 강화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중국 정부의 비관세 장벽, 인증 절차, 현지화 규제 등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부동산 위기는 단순한 내수 침체가 아닌 세계 경제 구조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중국과 깊게 연결돼 있지만 이 구조를 점차 탈피하고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개척하는 것이 향후 생존 전략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이슈 코리아는 이처럼 복잡한 글로벌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하고 세상의 경제 변화를 미리 준비하세요.